한국실천신학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과 실천 편집위원장 한재동입니다. 저희 학회는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과정 및 그 결과물의 발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연구윤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는 건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연구란 연구자의 창의성을 원천으로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은 이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자연과학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학문은 상당 부분 과학적 모델을 따라 방법론적 타당성을 따집니다. 하나의 연구가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학계에서 인정되는 방법론적 준칙을 따르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론적 문제는 윤리적 문제라기보다 학술적 오류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순수한 논리나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서 일어납니다. 연구자가 자신만을 위해 홀로 탐구하고 사색한다면 연구윤리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연구물을 정리하든 자신에게만 편리하고 유용한 결과를 줄 수 있다면 족할 것입니다. 연구윤리가 중요하고 심각해지는 것은 연구란 것이 사회적이고 집단적이며 심지어 정치적 활동일 수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부분 연구는 순전히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수행됩니다. 신학처럼 특수한 종교 집단을 위한 학문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며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넘어 인류 사회의 공동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과 야망조차 사회적 인정이라는 집단 가치가 없다면 생각지도 유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는 언제나 집단적 작업입니다. 주로 고립된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인문학적 연구들도 기본적으로 장구한 선행 연구의 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대 연구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학술활동은 대학이나 학회가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학술연구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규범으로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규범으로서 연구윤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연구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여라는 적극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연구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측면은 우선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학자 같으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세움 같은 가치에 대한 각성과 충실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발적인 것으로 강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의 적극적 기여라는 측면이 꼭 그렇게 거창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가 속한 연구 공동체 혹은 학계에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때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도 적극적 연구윤리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연구 논문을 다른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해 다른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논문을 쓰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 작성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와 학술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논문의 형식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학회 공동체가 형성해온 전통에 따른 학회의 소통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은 해당 학술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학술지의 논문 형식은 학회의 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회 홈피에 투 규정을 탑재하여 모든 투고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있는 투 규정을 열어보면 본 학회 학술지 신학과 실천에 투구하는 논문이 따라야 할 규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간혹 논문의 내용에만 관심을 두느라 논문 형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도 옳은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학술지의 투구 규정과 논문 형식 규정을 따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연구인류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논문의 형식은 논문의 언어로서 학술 공동체 내의 협동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연구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의 소극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즉 연구자의 연구 행위가 연구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동료 연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연구 공동체의 협력과 교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활동일 수밖에 없는 연구 행위에 위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결국은 연구 공동체에 속한 연구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현재 연구재단의 기준으로 연구사회의 협력과 교류를 손상시키는 일로 중요한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 연구 부정 행위들입니다. 곧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 표시, 부당중복 게재가 그것입니다. 위조란 자료를 허위로 만드는 것, 곧 허위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란 자료를 조작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일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정당한 인정 없이 사용하는 일입니다. 부당저자 표시는 기여도가 없는 저자를 표시하거나 기여도가 있는 저자를 배제하는 일입니다. 부당중복 게재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기존 출판물을 별도의 연구물인 양 게재하는 일입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는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학술 공동체의 창조적 생산을 위한 바탕을 만드는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지배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 사실이라는 것은 당연시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실은 허위이고 조작된 변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하게 나만의 것을 말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나 역시 이미 사회적 산물로 누군가의 영향과 도움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모든 것이 표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 순수주의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구윤리는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통념의 범위 안에서 연구사회의 안녕과 구성원들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므로 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연구 환경과 교류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규칙이 합의되었을 때 이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윤리는 심각한 도덕적 언어의 문제라기보다 의미 있는 원활한 학술적 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 기본 언어와 실용적 게임의 규칙을 약속하고 지키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연구자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